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 2분기 쉬지 않고 PBR 1배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만큼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우선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장중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0.77% 하락 3,055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오늘 0.8% 하락하면서 그래도 780포인트를 지켜내줬습니다. 78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강한 매도의 주체였죠. 8,500억 원 물량을 던졌고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지수를 강하게 이끌었었는데 오늘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요. 3.2%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엇갈린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1% 강세 마감하면서 그래도 6만전자를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카카오페이는 거래가 이틀 동안 정지됐었는데요. 하락을 좀 피해가더니 오늘은 10% 넘는 급락이 나왔고 카카오도 오늘 3.6%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서 오늘 LG CNS 같은 종목들은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경영권 분쟁 이슈로 좀 오늘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오전에는 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5천억 원대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두 기업 함께 주가 탄력을 받아갔고요. 다만 이 분쟁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해결된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봅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던졌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이 증권가에서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유럽향의 출하가 좀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 보였고요. 다만 이 6월의 상승장의 흐름에 함께 올라타지 못했던 좀 소외됐었던 바이오주는 오늘 선별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이 신약 임상 관련된 기업들 내용 발표가 이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알테오젠이 1% 밀리기는 했지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달 1일에 R&D 데이를 열고 차세대 ADC 기술을 발표하겠다 밝혔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 들어오면서 5.6% 빨간불 켜냈고요. 신약 쪽의 보로노이도 7.8%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어유도 살펴볼까요? 디어유는 이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인 QQ뮤직에 버블 서비스가 인앱 형태로 출시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의 진출 뚜렷하게 윤곽이 잡히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최고가 경신하면서요. 오늘 16% 넘게 급등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S 마린솔루션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요. 오늘 유증을 발행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8% 넘는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마스터 종목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잡아야 할 투자의 흐름 키워드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놓지 않고 마스터 종목명 오늘도 나갑니다. 여러분 챙겨가셔야겠죠? 챙겨가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금요일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부터 모셔볼게요. 오늘 빅스 마스터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할 빅스 마스터입니다. 상반기가 벌써 끝나가고 있어요. 사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벌써 6개월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막상 그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국내 증시 참 다사다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초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인해서 잘 상승하던 증시 갑작스럽게 관세 폭탄 맞으면서 또 폭락도 한번 보였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시 한번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참 버라이어티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변동성 장세에서도 사실 수익은 계속 포인트가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약 2개월 동안 증시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 내가 그 증시에 대한 수혜, 혜택을 못 받아봤다면 무언가 어딘가에 투자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막상 올라갈 때는 내 계좌는 가만히 있다가 증시가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왔더니 내 계좌도 같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현상,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증상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또 수익 드릴 종목들 가득 챙겨왔으니까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히든 종목들 꼭 받아가셔서 다음 달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000피를 뚫고 올라간 우리 시장이지만 이런 시장에서 나만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이 또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실현시키실 기회입니다. 저희 빅스마스터님 통신망 입장하셔서 수익률과 이 종목들 다양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 방송 왜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빅스마스터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우리 마스터플랜 점검표 보면서 기존의 공략주들 진행 상황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스마스터님 일단 6월 25일 제시해주신 에르코스 종목입니다. 상승률 22.5%입니다. 지금 이틀 만에 이 정도의 슈팅이 나온 거네요. 그리고 6월 24일에 전진건설로봇 제시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12.07%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그 아래 6월 23일에 유진투자증권도 10.9% 또 한 번 두 자릿수죠. 정말 종목들의 상승률이 두 자릿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 자리 나오면 안 가져오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두 자리로만 가득한 거죠? 사실 한 자릿수는 이미 두 자릿수로만 보더라도 너무 많잖아요. 또 수익률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미 넘쳐서. 네. 차고 넘쳐가지고 5%짜리는 조금 뒤로 제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짚어주신 이 종목들 상승률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오늘 차트 좀 짚어주시죠. 어떻게 전략 잡으셨는지. 네, 일단 방금 전에 제가 살짝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자릿수의 수익률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저 전문가도 너무 막 약 올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뭔가 약 오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증시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증시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전달을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번 주 수요일부터 월요일은 3,100포인트까지 돌파를 했던 코스피가 사실 수요일부터 전반적인 조정장에 진입을 했거든요. 수목금 연달아 3일 동안 조정을 맞이했는데 저는 사실 그 3일 동안 계속 수익을 챙겼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주로 챙겼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종목은 에르코스라는 종목입니다. 에르코스라는 종목은 첫 번째 포인트는 정책주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차트, 이 지수 차트의 상황과 현재 이 종목 차트의 상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수는 조정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주의 영향으로서인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진입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팍송신망 전용 종목으로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진입을 했던 날은 이때예요.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양봉 캔들, 사실상 이제 빨간색이기 때문에 양봉 캔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최근에 3거래일 동안의 시장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계속 내려왔던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 지지를 잘 버텨주면서 어떻게든 이 중요 이평선 구간을 지지해 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상승도 나오고 눌림목도 나왔지만 결국엔 추가 하락 없이 꿋꿋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진입을 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대략적으로 처음에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던 시점이 있어요. 자, 이때 당시 분명히 시장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따라 들어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눌림목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이때라면 분명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어느 정도 상승이 잠깐 나왔다가 재차 눌림목이 만들어졌지만 다음 날 오늘 아침이죠. 갭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추가적 상승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또 저출산주들이 정책주로서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재명표 인구조직 출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출생아 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출산 시대에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어요. 에르쿠스라는 종목은 프리미엄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엔젤 산업과 저출산 테마의 하나의 종목으로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전에 한번 대장주를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역시나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책주로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수익을 냈고요. 두 번째 전진건설로 보십니다. 보시면 사실 흔히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거 로봇주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실적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테마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테마주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준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시장에서 또 엄청난 장악을 또 했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결국엔 좀 화해를 한 상태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아직까지 또 잠재되어 있는 이 불안감이 남아있는 시점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표면적으로는 화해를 했다라는 그 기대감이 결국엔 어디로 이어졌어요? 재건.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때, 종전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지금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고 막 엄청나게 도시들이 많이 부셔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재건하기 위한 사업. 그게 결국에는 이제 관련주들한테도 이 사업성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이 거기에 대한 해당 수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여기에 대한 실적으로 나중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적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 우리가 흔히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뭐가 있었어요? 국제유가. 이 가장 컸잖아요. 자,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테마성으로는 재건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보인다. 전 근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시장 조정에 그 상승을 더 이어가지 못한 채 차익 실현이 또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팍스통신망 내에서 공략을 해서 12% 가까운 수익을 또 이렇게 챙겨왔죠. 자, 이 종목도 저희가 진입을 하고 나서 눌림목에 딱 적절한 시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3거래일 만에 이렇게 또 추가적 상승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 딱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보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받았는데 그 결국에 이제 미국이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재건이 수년 동안 걸릴 것이다. 이 수혜주가 바로 전진건설 로봇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테마주로서의 공략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주로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진투자증권 금융주잖아요. 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 중에서 하나가 상법 개정이에요. 상법 개정에 따른 어느 정도 금융주들이 계속 시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최근까지 우리가 사실 뭐 AI나 로봇주들에게만 집중을 했었지 뒤로 보면 금융주들도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로 유진투자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도 막상 보시면 저희가 공략하고 나서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1% 수익률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쭉 올라갈 차트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다소 조금 아쉬운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봉상의 시점으로도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몇 거래일 안에 이렇게 또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수익을 또 챙겨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 4월 달부터 증시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금까지 6월 달 동안 수익을 드렸던 그 수익률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상승 수혜를 저희는 제대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시장의 포인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뭔가 핀트를 좀 어긋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시는 것 같다 하신다면 위에는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상승장과 하락장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포인트들 꾸준하게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방송 오늘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30분 동안 중간중간 히든 종목이 나갈 테지만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마스터 종목을 제가 또 공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마스터 종목의 힌트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종목들 수익 낸 거에 대한 리뷰를 어떻게 했었죠?
정책주, 테마주, 실적주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그걸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얘기를 드렸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정책과 실적 테마주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왔고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주로서의 힘이 가장 강한 힘이 이 종목입니다. 방사능에도 동작이 가능한 원전 해체 로봇이 상용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한 원전과 로봇 더블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제가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QR코드를 찍고 박성신망에 입장하셔야 종목과 전략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점검표를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번 주에만 5개 종목 수익률이 다 두 자릿수로 나왔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거의 뭐 매일 수익률이 실현시키고 있다 이런 말인데 사실 시장은 계속 오르지만 내 계좌에는 5% 수익만 나도 감사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시장에서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따라가신 분들이라면 모두 이번 주장에만 종목 5개로 20% 넘는 수익률을 실현시키고 계신다는 점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오늘이 또 빅스마스터님과 다음 주장 대비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통신망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또 저희가 리뷰를 해본 종목들을 보니까요. 뭐 저출생 테마주로 묶일 수 있겠고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전쟁에 따른 재건 관련주로서 실적주로도 묶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따른 증권주, 정책주로 묶일 수 있겠죠. 해당 종목들을 다 포트에 담아두면서 지금 잘 공략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이런 종목이 나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스터 종목 힌트도 잠깐 주셨어요. 원전, 로봇체로 모두 갖고 있는 해당 마스터 종목 저희 방송 말미에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빅스마스터님께서는 사실 여러분 지루하시지 않게 중간중간 종목들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 가시고 싶다면 지금 QR코드 찍고 통신망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통신망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익률 리뷰부터 해봤고요. 다음 부회지도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잡아야 할 투자의 흐름 3가지 키워드로 챙겨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부회지도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성장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성장통이 그래도 아프긴 하지만 네. 잘하고는 있다, 맞아요. 성장하고는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살면서 사실상 이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쯤은 겪는 통증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뭐가 잘해요? 키도 잘하고 내 덩치도 잘하고 뭔가 결국엔 지나가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증시도 그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든 상법 개정이나 신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아서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가 아직까지도 올라가려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예측이긴 하지만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이 오름 속에 나 이제 그만 올라도 될 것 같아. 이제쯤은 좀 팔아도 될 것 같아. 앞으로 다가올 이슈가 좀 무서워라는 심리가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조금씩 팔다 보니 증시가 연속 3일 동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유독 좀 좋았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왜인지 지금부터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0 국가별 주가지수 등락률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상승률을 따져본다면 보세요. 지금 다른 나라가 웬만하면 뭐 20%가 넘는 나라가 잘 없어요. 뭐 러시아나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지금 20%, 25% 가까이 상승률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크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압도적으로 올랐습니다. 3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도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 증시를 살펴보니 가다가 멈춘 것뿐이지 삼자의 입장에서 증시를 바라보면요. 와, 계속 아직도 오르고 있네? 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속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요즘에 주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해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막 주식 사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옆에서 막 계속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뭔가 사야 되나? 사기 싫은데 뭔가 이 옆 사람이 사고 있으면 뭔가 사고 싶고 옆에서 막 격렬하게 그 귀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도 아마 그렇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들어서. 근데 지금 시장 이제 막 3,100포인트 사실상 3,100포인트를 가기 전까지는 더 오를까? 내리지 않을까? 라는 인식이 가장 강했을 거예요. 근데 3,100포인트를 한 번에 가다 보니까 와, 증시 미쳤다. 더 상승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도저히 못 참고 이제 막 사기 시작했던 사람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꼭대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상거래일 동안 연일 조정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정장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으신 분들 분명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증시나 어떤 것이나 오르기만 하는 건 없어요. 어느 정도 올랐으면 차익 실현도 나오고 그 차익 실현이 나중에 더 올랐을 때 그 올랐던 것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잖아요. 만약 여기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더 떨어지더라도 내 매수가까지는 안 내려오는 게 사실 정상적인 매수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너무 고점에서 잡아서 문제인 것이지 지금 추세가 막 바뀐 건 아닙니다. 단 상거래일 기준으로 추세가 바뀐다? 그럼 시장이 사실 조금 이상하다, 좀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즘 투자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어떤 종목이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앵커님, 네.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 요즘 네. 네이버랑 카카오가 계속 뜨다가 네. 요즘 최근엔 좀 그래도 눌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최고점이 엊그저께 최고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날 이 팍소시만 안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시청하시는 분들께 카카오 네이버 지금 막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싶은 분 계시냐, 손 한번 들어보셔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3-4분 정도 손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꼭대기였어요. 정확하게 그날이 꼭대기였고 다음 날부터 차익 실현이 나왔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아마 지금도 들어가도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죠. 차트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최근에 7만 원까지 갔다가 6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고점 대비했을 때 오늘 저가 기준으로 무려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더 올라갈까 하다가 이때 살 걸 하다가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서 샀어요? 잠깐 오르는 폭이 살짝 둔해지는 이 타이밍에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제대로 보였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카카오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한번 브리핑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요. 정확하게 6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카카오 화면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카카오 기준 딱 이 보라색 줄에 닿는 순간 실질적으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현재 시장의 상황과 수급에 따라 달렸다. 되게 애매모호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시장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정확하게 이 자주색, 현재는 빨간색 줄로 바뀌었죠. 이 구간에 부딪히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냐면 지금까지 카카오가 내려오면서 추세를 하락 추세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뭐 사실상 거래 대금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때 당시 유통되던 물량이나 거래 대금이나 그때에 비하면 아직 모자라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 채 지금 저항대를 맞고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가 꺾이지 않았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그럼 다시 한번 수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되는지를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포인트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이 뒤에 있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도 정확하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카카오는 그 저항대에 부딪혀서 더 이상 올라가질 못했어요. 근데 네이버의 차트를 볼게요. 지금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월요일 날 정확하게 고점이었죠. 자, 이 종목도 제가 6월 20일 날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선 잘 보세요.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고점에서 선을 제가 그어드렸습니다. 자, 뒷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주봉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부딪히면서 내려왔어요.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폭이 강하긴 했지만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간이 강하게 돌파를 시도를 했고 안착이 된다면 이 빨간 줄 위에서만 조정을 보였어야 됐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빨간 줄까지 완벽하게 이탈되는 모습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포인트 전략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 자, 이거 먼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 여러분 3,3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21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하던 그 시점이 지금 다시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너무 달리기도 했어요. 사실상 뭐 2,500에서 600포인트를 단숨에 들어 올렸는데요. 자, 너무 달려 숨고르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미증시의 반등 시동 걸까? 자, 차익 실현 매물에도 낙폭이 제한적인 점이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관세 유예 연장성의 가능성에 미증시 고점 경신이 사실상 눈앞에 있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승이 다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힘 조금 빠졌지만 정책 모멘텀은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자,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만 전략과 대응책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반대로 나는 아직 안 갖고 있는데 카카오랑 네이버 좀 잘 눌려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한 신규 진입 포인트도 아낌없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카카오랑 네이버보다 다른 종목을 공략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 일전에도 팍스통신망 내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 이 종목 제가 2월 달에 이 팍스통신망 내에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전략을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5,200원이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20% 30% 하락이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막 투자를 하시면서 이거 들고 가도 돼요? 들고 가도 돼요? 제가 근데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AI 모멘텀이 나오면 데이터 솔루션이 빠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AI 모멘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공략하고 나서 공략가 대비 5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비슷한 종목을 제가 또 하나 찾아왔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이 종목 힌트만 좀 간단하게 드리면 자, 스테이블 코인의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자, 자회사 북미 로보택시용 핵심 공조 부품 공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마지막 메타 알리바바보다 뛰어난 국산 AI 업스테이지와 온디바이스 AI 협업이 부각되는 종목 AI 재료까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세 가지의 종목을 모두 다 갖고 있네요. 이 종목은. 자, 이 종목의 차트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이 종목도 사실 제가 아껴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일전에 22년도, 23년도 당시 AI가 시장을 주도했을 때 대장주를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상승이 안 나왔다? 그럼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간중간 거래량이 수반되는 상승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인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내에 들어오셔야지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전 세계 증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모 현상 때문에 다들 사는데 나만 안 사나 싶고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투자에 뛰어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갔더니 바로 떨어지네 하면서 좀 두려움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마스터님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꼭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스터님이 지난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이 저항대를 맞고 조정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탈출 방법 그리고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신규 진입 포인트까지 함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또 종목 하나 챙겨오셨죠. 이전에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렸던 데이터 솔루션이 4개월 만에 50%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 이 종목의 후발주가 될 만한 종목으로 오늘 또 챙겨오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AI 가릴 것 없이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터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들어가셔서 선취매하셔야겠죠. 해당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통신망 내에서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카오 탈출 방법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AI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팍스통신망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성장기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러면 얘는 안 아픈가요, 지금? 좀 뚝뚝 오르나요? 성장통이 끝났어요. 성장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성장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이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어떤 업종일까요? 모르겠는데요. 바로 종목이란다. 테마는 네. 로봇과 AI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성장통도 어떻게 보면 AI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성장기를 보고 있는 테마는요. AI가 어느 정도 좀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발주들이 좀 오를 수 있는 타점이기도 한데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주목보다 로봇에 대한 주목을 조금 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보면 AI 관련주들은 조금 좀 잠잠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로봇주들은 또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재명 정부 AI 100조 투자 수혜 업종은 어디일 것인가? 자, 보니까
AI 사실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기 직전에 대선 후보로서의 시절부터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붙으면서 과하게 상승을 많이 보이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로보틱스 산업이 여기에 대한 수혜로 후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AI 100조 펀드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로보틱스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최근 빅테크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뛰어들고 있어요. 삼성, SK, 현대차, LG그룹 미래 먹거리로 로봇 공략에 가속화를 할 예정이다. 제가 방금 전에 빅테크다라고 했다 했잖아요. 자, 엔비디아도 AI 다음은 로봇. 이 이슈도 사실 어제 나온 거예요. 오늘인가 어제 나왔는데 기회가 많다. 엔비디아 이 이슈로 엔비디아 역대 최고가로 시총 1위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로봇주들이 최근에 강하게 부각을 받았을 시점이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로봇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는요. 맨 아래 이게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에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로봇계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고리 원전 1호기 방사능 감시 업무를 투입할 수 있는 것에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원전에 투입되는 로봇계 그럼 실질적으로 로봇계에 집중적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보였어요. 자, 방금 전에 읊어드렸던 로봇계 아래도 보면은 건설 현장 내가 지킨다. 로봇계 스팟. 이 강아지가 이걸 강아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로봇계 이름이 스팟이라고 해요. 자, 이 건설 현장에 속속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만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현대차와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로봇주들은 오늘 시장의 하락에도 잘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한 거의 뭐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한국 원전 해체 최종 승인 폭발물 처리와 원전 해체 로봇 기술력이 조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휴림 로봇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승폭이 강하게 나온 모습들을 차트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를 따라가던 건 이제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뭐 먼저 휴림 로봇이 대장주로서 저렇게 또 치고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어찌됐든 AI 기대감에 로봇도 함께 오르고 있다라는 종목이죠. 이재명 핵심 공약 초중고 AI 교과 신설에 방과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로보로보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차트 유심히 지켜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중간중간 매집도 굉장히 꾸준하게 잘 나타나고 있죠. 자,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사실상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팍스통신망 내에서 직접적인 전략을 제공을 해드렸지만 제가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살짝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저희가 이때 당시 공략해서 현재 파동을 그리면서 현재까지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에요. 2개월 동안 현재 40%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는 현대 무벡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무벡스와 마찬가지 강한 재료도 있지만 이렇게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오를 종목 궁금하시지 않나요? 현대 무벡스의 뒤를 이을 후발주를 제가 이제 사실상 오늘 또 준비를 했는데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자, 그게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요. 60초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면 서둘러서 저희 QR코드 찍고 통신망 들어오셔서 60초 뒤에 나올 이 히든 종목까지 좀 챙겨가셔야겠습니다. 로봇주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였죠. 사실 AI 다음은 로봇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로보틱스 시대에도 또 100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젠슨 황의 발언에 따르면 AI 다음은 로봇이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 있습니다. 사실 로봇주 자체가 6월장에 좀 다른 종목들이 다 오를 때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랐던 테마였는데요. 지난주부터 조금씩 들썩이더니 지금 조정장에 뒤이어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쪽으로도 함께 묶일 수가 있죠. 오늘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수혜감 받아가면서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이 좀 올랐고요. 다음으로 로보로보도 좀 마스터님이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히든 종목만 저희 종목명을 가려서 가져오셨어요. 이 종목 히든 종목 로봇 관련해서 기존에 공략해 주셨던 이 현대 무벡스 같이 좀 안정적으로 강하게 올라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QR코드 찍고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략도 함께 잡아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거인증입니다. 커진다?
사실 성장통이 네. 아니 성장기가 네. 어느 순간 가면 이제 멈추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한 18살, 19살 뭐 늦게는 뭐 20살 때까지도 오긴 하겠지만 네. 어느 순간 가면 멈춰요. 저도 네. 이제 성장기 한 20살 전에 좀 멈췄는데 자, 근데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는 게 거인증이라고 해요. 그런 업종이 있어요? 키가 막 2m, 3m까지 갈 수도 있겠죠. 거인증이 된다면. 네. 자, 근데 업종에서도 거인증에 걸리는 업종이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딱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있어요. 뭔데? 진짜 방송마다 말씀하시는 네. 원전. 제가 지금 원전, 에너지주만 네. 거의 한 달 내내 얘기를 하고 있고 에너지 빅스시잖아요. 맞아요. 에너지 빅스 정책에 따른 에너지 빅스입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에너지 빅스가 한 달 동안 에너지 종목만 계속 공략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느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수익률들 다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드리기도 했지만 생방송을 통해서 공략해드리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마스터 종목을 계속 에너지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AI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에너지. 수혜를 받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도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에너지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에너지 중에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굉장히 많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공략한 건 결국엔 원전이었습니다. 자, 원전 우리나라의 정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원자력 발전 계속 짓겠다. 탈원전 폐지하겠다. 그 얘기만 하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원전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하다 원전 이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한 발짝 벗어나서 원전 해체에 대한 이슈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제 노후화된 원전을 교체를 해야 된다. 노후화된 원전을 이제 없애고 새로운 원전을 수주를 해야 되니까 기존의 원전을 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오르는 게 원전 해체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원전과 원전 해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국내 첫 고리 1호기 해체 이슈가 사실상 승인이 났어요. 500조 원의 신시장이 열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자체 기술력으로 원전 노후화된 원전 지금 영업 중지된 원전을 해체를 하게 된다면 이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전도 지을 수 있고 해체도 할 수 있어. 자, 그 원전 해체에 대한 시장이 5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원전을 사용하다가 노후화돼서 도저히 쓰지 못하는 원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전을 어떻게든 부시고 없애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주를 하는 기업들도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원전 해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원안이 영구정지 8년 만에 결정이 됐어요. 사실상 2017년도에 고리 1호기가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그냥 멈춰져만 있다가 이걸 어떻게 없애지 하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결정이 났다라고 합니다. 국내 첫 상업 원전으로서 해체도 최초라고 해요. 이 한수원 12년간 1조 713억을 투자를 해서 이 고리 1호기를 해체를 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들 위에 있는 상승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사실 뭐 비치로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원전과 원전 해체의 재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 시장에서도 원전 이슈가 아니더라도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 있잖아요. 많이들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이제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투자 에너빌리티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도 있죠. 자, 특히나 이제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도 이 페이지를 제가 왜 준비했냐면 그 내용이에요. 나는 원전 해체에 대한 재료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전 종목만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종목 그럼 이제 끝났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에 자,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36년 만에 첫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도 뚜렷하게 지금 수주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원전주도 AI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잠깐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한 지금 몇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25,000원대부터 사실상 수직 상승이죠. 거의 뭐 지금 71,400원까지 올라왔는데 200%가 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종목들과 차원이 다른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중요한 건 현재부터인 것 같아요. 딱 여기서 지금 딱 여러분들 눌렸을 때 사기 좋아하는 시점이잖아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차트를 주봉으로 하나 준비해 왔어요. 제가 아까 카카오, 네이버 정확하게 다 저한테 짚어드렸던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보시면 어디예요? 2010년도 당시에 만들어진 캔들이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고점입니다.
이때 물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가지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서야 막 매수가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던질 거 아니에요. 아,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여러분들도 오래 물려있다 매수가 올라오면 정리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구간이 버텨지는지 더 올라오는지는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파스통신만 내로 꼭 오셔야지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도 원전 해체주로서 같이 상승을 보였고, 자, 아까 앞서 페이지에서 수익률표를 같이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따로 수익률표에 넣진 않았어요. 왜냐? 5월 달에 5월 초 중순쯤 공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앞서서 공략을 했던 점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지금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됐나요?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5월 16일 날 방송일자 이렇게 뒤로 돌려보시면 아실 텐데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우진엔텍인데 이 종목 지금 110% 상승을 했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 그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진엔텍 그럼 지금 들어가요? 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안정적인 종목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도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해체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데 와, 타이밍 보세요. 오늘 갭상승을 보였다가 그대로 시장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제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좀 다가오지만 약간의 조금 소심한 이 협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소심한 협박이 좀 마음에 드네요. 오히려 이 구간에 지지가 받쳐진다면 다시 양봉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재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이렇게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건 시장에서 수급을 받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원자력 발전과 해체에 대한 재료를 다 갖고 있는 단기적인 눌림목이에요. 제가 눌림목을 써놨는데 일봉상 보면 실질적으로 눌림목이 아니에요. 눌림목은 이런 구간이 눌림목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봉상의 눌림목이다. 이런 종목들 저는 단타로라도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먹으라고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궁금하시죠? 이 종목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딱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팍스통신망 내로 들어오신 분들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빅스마스터님 이름 앞에 에너지라고 따로 붙여야 될 정도로 에너지 관련주들 타율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저희가 에너지 종목들만 따로 묶어서 표를 보여드려야 할 정도인데 이런 종목 중에서도 오늘은 좀 원전주로 좀 체크를 해주셨어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사실 원전 해체라는 키워드 자체가 어제 또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승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 원전 건설부터 해체까지 좀 전주기를 우리 기술로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 국내에서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모멘텀도 강하다는 점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정말 탈원전을 벗어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미국 뉴욕주에도 36년 만인가요? 원전을 처음으로 건설한다고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료가 나와주고 있는 정말 거인같이 계속 커지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궁금하시다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해당 고민 해결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종목도 하나 챙겨 오셨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마스터 종목, 히든 종목이네요. 히든 종목으로 우진엔텍을 챙겨주셨는데 한 달 만에 여러분 110%가 올랐습니다. 주가 기준으로 2배가 넘게 오른 건데요. 이런 우진엔텍 같은 종목 좀 그래도 안정적이면서 원전과 원전 해체라는 재료 모두 갖고 가는 해당 종목을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또 한번 챙겨 오셨습니다. 차트로 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매력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 종목 바로 공략해 보셔야겠죠. 정확한 타점 저희 빅스마스터님이 통신망 내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키워드 체크를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마스터 종목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거인증일 수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성장기로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막상 거인증의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묶일 수 있는? 네, 묶일 수 있는 이슈지만 거인의 성장기라고 어후. 진격의 거인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성장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마스터 종목은요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전도 묶여 있기 때문에 로봇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종목 특징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나 방사능에도 동작 가능한 원전 해체 로봇 상용화. 이거 원전 해체주 아닙니다. 원전 해체주는 아까 다른 히든 종목이고요. 현재 보시는 건 원전 해체보다는 로봇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500주 해체 시장 본격 진입 기대가 된다.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뮬레이터급 시험 장비 제조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저는 이 포인트 집중하라고 하고 싶어요. 유일하게 저는 항상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 기업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 종목들 가져오잖아요. 사실 승률이 거의 99.9%에 가깝지 않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종목을 또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로봇 태권브이 현실화되나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상용화 이 탑승형 이족 보행의 로봇의 AI 제어 기술 접목 개발 고도화까지 뭔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아래 보면은 이 내용이 여기 있는데, 국내 유일한 시뮬레이터급에 대한 위압 로봇 시장 정주준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굉장히 뭔가 많은데 결국에 그겁니다. 위압 로봇에 대한 원전 해체 로봇에 대한 재료를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원전 해체주는 많이 다 올라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실제로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인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면 원전 해체만 붙었다 하면, 원전만 붙었다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 아까 그랬지만 원전보다도 로봇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혜를 크게 보진 못했어요. 근데 로봇에 대한 재료가 사실상 로봇 자체에 대한 재료도 있고 원전 해체 로봇에 대한 재료도 있기 때문에 더블 모멘텀 역시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종목 지금 차트가 너무 길어가지고 일봉상의 위치가 여러분들께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 엄청나게 대바닥에 있잖아요, 여러분. 5,000원대인데 현재 지금 주가 어디에 있어요? 9,000원대.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7,000원대부터는 얼마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왜 자꾸 올라가다 부딪힐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네이버,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면서 다 뭐 얘기했어요? 저항대 얘기했죠. 이 종목도 위에 저항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재료가 있냐 없냐, 그동안 많이 올랐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까 봤던 그 종목들보다 상승폭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거래량도 평균 거래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고점 다시 탈환할 수 있거든요. 그럴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재료 아까 봤잖아요. 필수인 재료도 갖고 있고 유일하게라는 키워드도 갖고 있어요. 엄청난 종목이죠. 자, 이 종목 사실 주봉 차트, 지금 우리가 일봉 차트를 봤는데 주봉 차트를 본다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똑같아요. 그냥 압축 시켜놓은 거잖아요. 압축.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본다면 큰 차이가 없겠지만 확실한 건 대바닥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공략할 종목이다라는 점. 이런 종목이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상승률이 무려 100%가 또 우진현택처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종목 나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로봇주 아직 하나도 없다. AI 수혜 하나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전입니다. 방송 끝나기 전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박통신망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만 해당 마스터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겠죠. 오늘 마스터 종목명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긴 하지만 이제는 원전이라는 모멘텀까지 함께 붙어준 종목이네요. 원전 해체에 지금 최종 승인이 됐기 때문에 방사능에도 동작 가능한 원전 해체 로봇을 개발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일하게라는 키워드를 짚어주셨죠. 마스터님이 유일이라는 키워드만 들어가면 99.9%로 오르더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해당 종목 차트도 정말 좋습니다. 사실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재료가 있고요. 그동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로봇주이기 때문에 그동안 원전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엄청난 우상향을 그릴 때 이 종목은 덜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 차례야 외치고 있는 이 종목 함께 공략해 보셔야겠죠? 오늘 통신망 들어오셔서 꼭 해당 종목으로 수익률 실현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